먼저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이제 그 게임 업계에 많은 파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게임 애니메이터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한데요. 우리 조정희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? 뭐 돌이켜 보면 저는 뭐 어쩌다 보니 애니메이터를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처음에는 애니메이터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. 원래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니 어쩌다 보니 이제 2D 쪽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, 근데 2D 쪽을 잘 못하다 보니 이펙트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또 재능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를 이제 지도해 주시는 어떤 지인분께서 야, 너는 재능이 이펙터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이 더 괜찮은데 한번 해보지 않겠니? 해서 네, 그럼 해볼까요? 하다가 어쩌다 보니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게 됐고,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 3D 게임 애니메이션까지 된 것 같습니다. 따라서 뭔가 제가 이거를 꼭 해야지 라고 해서 흘러왔던 건 아닌 것 같고, 뭔가 인연과 우연이 겹쳐서 이 직업으로 최종적으로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럼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이제 방향을 찾아보신 거네요? 네, 방향은 계속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잘 안 찾아졌었고요. 그 다음에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게임 쪽으로 올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던가 그런 기회를 얻다 보니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계속 뭔가 생각했던 대로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유지은 선생님은 어떠세요? 예, 저도 첫 직장은 원래 모델러로 취업을 했거든요. 애니메이션 장벽이 좀 높아서 상대적으로 조금 제가 더 잘한다고 당시에 생각했던 모델러로 취업을 갔는데,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도 할 줄 알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애니메이터가 첫 회사에 좀 부족했고, 그래서 대표님이 야, 지훈아 너 애니메이션 할 줄 알지? 그래서 아니 할 줄 알죠.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한번 해봐.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처음 회사에서 애니메이션 한번 진행하게 됐고, 그게 거래처 업체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이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회사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애니메이션만 저한테 이제 맡기게 됐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진로를 차차 정해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진로를 딱 정해서 이걸로 쭉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계속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진로를 찾아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게임 애니메이터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역량이 무엇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.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긴 한데요. 두 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를 기반으로 한 과장과 절제 뭐 이렇게 계속 저는 정리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역량, 진짜 필요한 역량이 뭘까 하면 일단은 현실적인 움직임을 기반으로 잡아야 되는 거는 이건 뭐 당연한 거죠. 그게 이제 벗어나면은 다 이상해지니까요. 그걸 기반으로 하는데 물리 기반으로만 하면 역시 또 재미가 없어요. 애니가. 그래서 그거를 때로는 특정 부분을 과장을 하고 또 특정 부분은 축소를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프로젝트에 잘 맞게 이렇게 조절을 하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? 고난이도의 능력인데. 예, 예. 캐주얼 게임들 보면은 특정 머리가 굉장히 크고 몸은 되게 작기 때문에 맞아요. 또 여기다가 막 물리 기반의 막 현실 기반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넣으면은 진짜 징그럽거든요. 얘가. 맞아요. 맞아. 막 캐릭터가 귀여운 게 아니라 징그럽게 움직여요. 그럴 때는 이제 크게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과장을 해주고 상대적으로 작은 거, 팔다리 이런 부분은 움직임을 축소해서 좀 메인으로 보이는 부분이 눈에 잘 보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는 편이죠. 그거는 뭐 2D를 하던 3D 모델링을 하던 애니메이션을 하던 진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네. 조정희 선생님은 좀 되게 어려워서 어려운 질문이에요. 네네, 어떻게 생각할지 좀 고민하다가 이제 좀 생각이 든 게 있는데, 저는 이제 처음에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못했습니다. 제 초반에 포프를 보면 와, 이렇게 못했는데 내가 취업을 했다니. 요즘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좀 차이가 크거든요.
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 쪽으로 실력을 탄탄히 쌓아 올렸고 지금의 어떤 경쟁력인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돌이켜보면 왜 그럴 수 있었을까를 이제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즉흥적으로 생각이 났어요. 하나는 관찰력이고요. 하나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. 좀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사실 관찰력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데요. 우리 주변에 레퍼런스 정말 많아요. 실제 유튜브 보면 정말 고품질 레퍼런스가 수두룩하거든요. 그리고 누구나 그걸 보고 있습니다. 근데 누구나 접근 가능한 그 레퍼런스를 보고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것조차 되지 않는 거죠. 그렇다는 거는 그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. 즉 영상을 보지만 좋은 걸 보고 있지만 그 부분이 머릿속에 어떻게 해석되고 실제로 표현할 수 있는 관찰력 부분에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봤고요.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이해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애초에 인간은 관찰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. 자기가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이 작업이 제대로 표현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러면 끊임없이 이게 제대로 되는지를 누군가 좀 볼 수 있는 사람 통해서 검증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작업 안에서 어떤 루틴을 만든다던가 그런 게 좀 필요한데 보통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게 발견이 안 돼요. 그래서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러니까 완전히 믿지 마시고 이게 내가 완벽하게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지만 뭔가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 자체가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뭔가 다르게 좀 루트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,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컨펌을 받지 않고 의견을 듣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쌓아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.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저는 좀 자주 보여주는 편이에요.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되기 전까지는 안 보여준다? 이런 것보다는 러프 애니가 나오면 바로 보여드립니다. 그냥 이런 흐름으로 할까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하고 보여드리고 뭐 때로는 동료들한테도 가끔 보여드리는 경우도 있고요. 이런 흐름인데 어때 보이세요? 하고 근데 그럴 경우는 제가 명확히 확신이 없거나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뭐 미심쩍은 부분이 좀 있거나 뭐 이럴 때 저는 이렇게 초반에 그렇게 막 너무 많이 피드백을 받으면 멘탈이 흔들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멘탈을 잡고 내 거를 어느 정도 만들고 난 다음에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의견을 들으면 그래, 이것도 괜찮은 의견이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받으면 너무 고민이 많이 돼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. 저는 근데 동의를 해요. 동의를 하는데 그 애니메이터 이제 훈련 기간이 꽤 깁니다. 맞아요. 근데 그 긴 기간 안에 분명히 꼭 필수적으로 있는 영역 중 하나가 보고 그 동작을 베끼는 능력이 되게 필요해요. 근데 그 보고 베껴서 정확하게 포즈를 옮기는 부분이 만약에 자기 안에서 된다면 그때는 저는 피드백을 받아준다고 생각하는데 좀 다른 컨셉트로요. 근데 그것도 하기 전에 무작정 마음대로 맞아요. 표현하는 것들은 맞아요. 좀 위험하지 않나 그 생각합니다. 방금 하신 것처럼 저도 회사에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. 애니메이터로서 최대한 다 하고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 과정 자체를 러프하게 만들고 보여주는 쪽을 저도 많이 해요. 그리고 그게 또 옳다고 믿고 있고요. 대신에 전제가 있습니다. 이 러프 작업을 윗사람이 러프 작업이라고 제대로 판단해주고 이 흐름을 지켜볼 수 있는가. 맞아. 그게 진짜 이 다음 스테이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그쵸. 그걸 봐야 해요. 맞아요. 너무 동감합니다. 이거 뭐야? 이거 지금 너무 러프하잖아. 이런 경우 있잖아요.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요 정도 지금 이 러프한 상태에서 이거면 요 다음 단계 괜찮겠다. 한번 가보자. 이렇게 맞아.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가능.